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상황을 주시하며 동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대화 제의와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협상에 대한 압박과 함께 불확실함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안소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 평안남도 개천에서 동쪽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또 최대 비행거리는 330km로 탐지했다고 설명했지만 최대 정점 고도와 속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고위관리는 이날 BOA에 북한 발사체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역내 우리의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17일 만이며 올 들어 10번째입니다. 특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의 9월 하순경 실무협상을 제의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시간에 쫓겨 협상을 제의했지만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압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말이는 연말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내년 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성과를 완전히 무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물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제의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북한의 절박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일종의 밀리는 국면에서 협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무게추를 맞추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협상 재개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제재 등에서 접점을 찾기 어려워 합의 도출 가능성은 회의적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이 제재를 푸는 문제를 선뜻 결정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또 북한은 알파 부분을 오픈했을 경우에 한이 없다는 거죠. 그치? 새로운 시설을 계속 미국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 한편 한국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지난 5월 이후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올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선박 6척을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선박들의 항적을 살펴보니 대부분 AIS 신호를 끄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고 항로는 중국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를 통해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의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며 북한 선박 6척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2척은 정유 제품을, 나머지 4척은 석탄 등을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유 제품을 불법 환적한 혐의를 받는 북한 선박은 음파 2호와 무봉 1호로 전문가 패널은 이 선박들이 각각 지난 3월과 4월 불법 환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 패널이 유엔 안보리 결의 2372로 파랑이 수출입을 금지한 석탄 등을 불법 환적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북한 선박은 백양산호와 가림천호, 포평호 그리고 태양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들 선박의 불법 환적 활동이 지난해 9월과 10월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6척 가운데 음파 2호와 백양산호는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이 이미 특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선박 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통해 이들 선박의 항로를 추적한 결과 대다수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인 AIS를 끄고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파 2호와 백양산호를 제외한 4척은 지난 2017년을 마지막으로 2년 넘게 AIS를 끄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을 지적해왔습니다. The main area is the sea, international waters, where nothing is really being monitored except when there are surveillance aircraft or satellites or other aerial assets in place. 아울러 마린 트래픽 상에 나타난 이들 북한 선박의 항로는 대다수 중국을 거점으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6척의 선박 가운데 무봉 1호를 제외한 5척은 모두 중국 앞바다나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는 항로에서 AIS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우택성입니다. 유엔은 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을 포함한 8개 국가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다며 조속한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을 향해 해당 조약에 조속히 가입하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태국 대표는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당사국 간 외교 관계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북한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현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기업들도 제재 회피를 위한 전략을 동원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제재 전문가 출신들이 만든 민간단체 규정 준수와 국제기술 역량 CCSI는 지난해 11월부터 아프리카에서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워크숍은 유엔 지도부의 승인 아래 회원국들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는데 에티오피아, 알제리, 모잠비크 등에서 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크숍을 주관한 엔리코 케리시 CCSI 국장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이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과 밀접한 협력을 맺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 위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Il-sung back 50, 60 years ago was very deliberate in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particularly African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this has left deep, deep roots, both politically, culturally, but also economically. And of course, now many of these countries have to face the legacies of this relationship. 케리시 국장은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거래와 관련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주로 재래식 무기를 구입했는데 2016년 유엔 안보리의 관련 제재가 시작되면서 더 이상 부품 조달이나 수리 등이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을 대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공급자를 찾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북한과의 각종 거래에서는 불법 금융 거래가 동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And we also have a number of African countries that North Korean ships sail under their flag. In each of these cases, of course, there is a one or several financial transactions. 케리시 국장은 대북 제재 강화에 따라 많은 북한 기업이 아프리카에서 철수했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들이 이름만 바꿔 다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What we see is that they have an enormous versatility in changing their business strategy. And they are adapting. And one of the things that they are doing is also replacing those that have been recognized and put on the sanctions. 케리시 국장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자국에 대한 제재 이행 기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며 유엔과 각 국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선 먼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은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민간단체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는 최근 2019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인들은 미군의 아시아 주둔 정책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들은 또 앞으로 10년간 중대 위험 요소로 61%가 북한 핵무기를 꼽았으며 북한이 한국을 침공했을 때 미군이 동원돼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떨어진 58%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성인 2,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한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담은 2019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선은 2010년 이후 북한 주민에 대한 생명권과 피의자, 구금자의 권리, 노동권, 재산권 침해 사례가 2000년 대비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생명권 침해 발생 비율이 2배가량 증가한 것은 정권 안정과 사회 질서, 치안 유지 정책 강화 등을 명목으로 한 북한 당국의 비공개 처형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